계산해서 막 요새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다 와서 목이 좀 갈라져서 조금 그냥 이렇게 낮은 톤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순간이 오지 않기를 했고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한국 정치가 제가 잘 모르고 또 젊어서 미처 제가 다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듯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충북 정치 품격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도의, 신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전에 들어오면서 예비선거 단계부터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준비 단계부터 정말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네거티브 전혀 하지 않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젊은 놈이 참 깔끔하다, 잘한다, 깔끔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 왔습니다. 제 스스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검찰의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서글프고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미 보도를 다 해주셨지만 전혀 의도치 않게 어느 한 사람은 참이고 어느 한 사람은 거짓이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이제 한 분께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해결을 하셨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저는 마치 제가 그동안 이 일이 생기고 나서 노코멘트 침묵으로 일관하게 오다 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하자가 있거나 죄가 있느냐 이렇게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유권자분들 우편 분류하는 데 인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왜 너 그 입 다물고 있느냐 뭐 잘못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 하시는 말씀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하게 그동안의 사정을 입장을 밝히고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저 같은 젊은 도전자가 타파하고자 한 구시대 낡은 정치, 구태 정치에 대해서 진흙탕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략하게 저간의 사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경제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에 박경국 후보의 측근이라는 분이 신용환에게 정무부지사를 제의했다가 신용환이가 거절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투항을 의미한다. 등등의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청주, 충주 개소식에 가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데에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법상 뭐가 위배된다고 해서 처음에 저는 전화를 잘못 받고 제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라고 시끄러운 개소식 장소에서 받았다가 제가 무슨 법을 위반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전화를 받다가 다시 나와서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 있더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 들어서 기자분들 그렇게 이제 전화가 빗발이 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상하다. 그래서 한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 후보님 한번 연락되면 잘 여쭤봐라. 도대체 어떤 일인지, 어떤 경위의 일인지. 하니까 박 후보님도 어디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연락이 돼서 그 뒤로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초지일관 지금까지 결자 해지하시라라는 말씀만 드려왔습니다. 그 전 과정을, 그 앞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세종경제 뉴스에 나온 그 전과 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충주에서 유세를 하고 오다가 후배랑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단일화 이야기만 변죽만 울리고 있다가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도 온 적도 없고 그런 속에서 후배랑 같이 후배가 그러면 형님 제가 한번 박 후보님하고 연락해 볼게요. 그래서 뭐 편하게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님 댁 근처에 호프집에서 셋이 같이 만났습니다. 단 한마디도 정치 얘기, 어떤 이런 단일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했습니다. 정치 얘기라고 하면 제가 왜 탈당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신 후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했더라면 본인은 출마를 안 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는 그 진정성은 저한테는 퀘스천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양측에서 그 직전에 양측에서 한 명씩 정권을 가진 분을 내보내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측은 이제까지 단일화에 관해서는 단 한 분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선대위원장님 계시지만 단 한 분도 내부에서 그분 외에는 저희 캠프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후보님 측 그 전권을 가졌다는 분과 저희 측의 전권을 가졌다는 분이 미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다른 분이 또 전권을 가졌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박 후보님 측의 다른 분이. 그래서 저는 그날 이게 저쪽 캠프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측에서 전권을 갖고 나가셨던 분께서 어떻게 하자. 아마 이제 그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기초 논의를 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겠다, 보고받지 않겠다. 그냥 오늘 만나신 거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A와 B가 등장을 했던 거죠. 박 후보님 측에 C가 등장을 합니다. 전권을 가졌다는 C가 또 등장을 합니다. C로부터 문서가 온 것입니다. 엊그제 공개되어 있던 문서는 역시나 C로부터 온 문서에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그 정무부지사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한 번 더 농담처럼 정권이 있는지 진짜 여쭤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권이 있다. A, B, C가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 건은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 후보님 측에서 A, B, C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권을 드렸던 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3자들 다 제가 박 후보님을 모르는 관계가 아니까 한다 그러면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호프 한 잔 반을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살아온 얘기들 하고 왜 탈당했는지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을 저는 완벽히 비밀로 서로 하자 그래서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 후보님 측에서 그 첫 번째 만난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쪽에서 딱 전권을 제가 드린 한 분, 그 한 분은 나중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제가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상대 측에서 그때 이렇게 만났다는데 아니 그 무슨 얘기야? 내가 확인해 볼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이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많이 놀랬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약속 지키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상대방도 놀랬고 저희 정권을 가진 선배님도 많이 놀랬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남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일식당입니다. 문평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그것도 룸도 아니고 커튼으로 채워진 조그만 좌석입니다. 거기에서 박 후보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통이니까 경제를 맡아서 네? 제가 경제 뭘 맡아요? 경제부지사를 맡아서 경제를 해주려고 2등, 3등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기겠습니다. 만약에 저로 고향 후배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신다면 저는 관료대, 비관료 70대 대 40대 뭐 등등등등 젊은이들 뭐 등등 하면서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나도 설득은 없었고 그냥 신 후보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경제부지사 맡아서 도와주면 이기겠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용어는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가 혼용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자작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작을 한 다음에 저는 정말 외람되지만 선배님이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말 제가 외람되고 죄송하다는 전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선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라고 하는 이 선거 프레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지금 저보다 지지율이 더 높든 어떡하든 확장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설사 지지를 해준다 해도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지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고향 후배 생각해서 꼭 한번 사다리를 놔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식사 소주차리 꽤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19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이제 저한테 먼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입장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제가 이 말 한번 안 하고 가면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집 앞에 찾아가서 제가 제 진심을 다 말씀드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혹시라도 이분께서 마음을 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를 해야지 이런 말씀도 뉘앙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진정 어린 호소를 드린다면 혹시나 고향 후배를 위해서 길을 한번 터주실지도 모르겠다. 뭐 경제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고재산이 얼마인데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게 어렵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가포로 찾아뵀습니다. 이틀 후에 17일 다음 19일 날. 그리고 그 앞에 그 오송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선배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제 속마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화끈하게 고향 후배에게 한번 기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똑같은 게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평행선에서 신 후보가 경제부지사를 맡아서 충북을 같이 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또 제가 논거를 한번 이긴다는 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논이 반복이 됩니다. 큰 집과 작은 집.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2번, 후배랑 같이 해서 1번, 총 3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진전이 없으면서 저는 서로 일단 어떤 다른 저희가 있기 전에는 마음속에 덮어두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경제뉴스라는 데에 그게 나오면서 그날 이제 사단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에 박 후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박 후보님께서 한숨을 어푹어푹 쉬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전화를 몇 군데 기자님들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벌써 그게 시작된 첫날입니다. 전화를 받을 첫날 26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왜냐면 초정 축제할 때 제가 가서 있다가 전화를 받고 했으니까 저 충주에 개소식 때 있다 받았으니까 그게 26일이었으니까요. 첫날 벌써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 전화를 기자분들한테 받았는데 한 기자님께서 그거 신용환 후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기사를 못 봤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 후보님 측에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해서 제가 박 후보님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상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비열하게 음모론, 기획설 벌써 이게 튀어나온다는 것은 묵고할 수가 없다. 강력히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 그분에게 직접 박 후보님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면서 그런 전화기 꺼놓고 피해 있는 게 낫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만났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배포해 드린 데도 써놨지만 박 후보님이 처벌되고 말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후보님과 청명회라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향 인사들 모임이고 그 어르신들 오늘 저를 격려하신다고 여기 도청 팔각정에 와서 저를 좀 전에 격려하고 가셨습니다. 박 후보님도 같이 격려하신다고 오신 것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처음에 이 사태 진이 어떤 게 어떻게 됐는지 왜 그게 그렇게 나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듣고 교황이면 잘 문제없이 소리 없이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그 뜻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나쁘게 할 그런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뒤로 제가 이 뉴스 나오고 사건 터지고 3번을 만났습니다. 이 3번은 항상 그 후배를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단 한 번도 악담을 하거나 나쁘게 한 적 없습니다. 고향 선배시고 인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든지 결자해제 하십시오. 저는 노코멘트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떤 솔루션이 있으시거든 말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도의 인간적인 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글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품격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치 도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뒤에 저한테 전화 주셨던 기자님들 거의 대부분 전화 주셨는데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는 선관이든 어떤 그런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씀을 초지일관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솔루션을 제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말을 맞춰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새벽까지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실제 저는 지난 26일, 27일 이후에 현장에서 제대로 인사를 열심히 못 드렸습니다.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전화를 직접 응대를
유권자분들이 보는 앞에서 잠바입고 전화 받기가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타임을 다 놓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제 느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많이 받고 오셔서 만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날 내가 사퇴를 전제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딱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유도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어떤 이름이 됐든 둘이 담판을 통한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둘이 같이 계속 한 사람이 사퇴를 안 하고 계속 가는 그런 단일화가 있습니까? 사퇴를 전제로 했다 말았다가 그분께서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과연 엊그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무근이다 하신 내용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너 이렇게 해서 사퇴해라, 너 경제부지사 줄 테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나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둘이 담판을 통해서 너 경제부지사 줄게. 뭡니까 그러면? 둘이 끝까지 그러면 가고 경제부지사 줍니까?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장난처럼 이분께서 경제 후보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내가 사퇴로 전제로 말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퇴를 전제로 안 하는데 왜 저랑 단일화 논의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딱 27일 날 답변이 세게 나가면서 28일 날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자꾸 막으십니까? 왜 점점 저를 자꾸 끌어들이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진흙탕으로 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전화합니다. 저희 캠프에 전화하고 도당에 전화합니다. 왜 신용환이는 입 다물고 그 뉴스는 이렇게 양비론처럼 나오는데 그럼 신용환이가 뭐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도당에 요청을 드립니다. 아무 답변도 하지 마시고 이 건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팩트를 아는 건 저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28일 날 다시 제가 박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 결자 해지하십시오. 박 후보님께서 중대한 첫 출발에 저는 거짓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 번째, 우리 캠프를 다 디벼봤는데 그런 말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죠. 전형적으로. 그 전제 사실에서 거짓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노코멘트로 오고 그 뒤에 조사하는 관계 기관에만 답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은 참이고 한 사람은 거짓이냐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와 있습니다. MBC 우리 신병관 기자님 보도대로 어느 한 측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라고 이미 방송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글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저는 어느 순간에 자기 방어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까불러서 제가 떠들고 돌아다녀서 비밀을 제가 오픈하고 그 뒤로 계속 여러분들께 까불르고 다녀서 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노코멘트, 노코멘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순간에 저를 방어하여 제가 살기 위해서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서글픈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맨 처음 제가 박경국 후보님하고 만나서 저한테 경제부지사가 됐든 정무부지사가 됐든 제안했다라고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떠벌리고 오픈해서 한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측에 제가 전권을 드린 분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죠. 뭐 완전히 새롭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원 당협위원장을 저한테 물려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오마이 갓 했습니다.
함께 만났던 후배에게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바른미래당이야. 당협을 저한테 무슨 재주로 물려줍니까? 그러면 또 하나, 당협위원장께서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줍니까? 누가 당협위원장을 임명합니까? 그때 제가 제 선배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후배랑도 얘기를 했지만, 야, 이거 혹시 내부에 정말 직원하는 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저는 그 한마디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아예 없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참모가 없다. 그냥 일반 삼척동자도 상식만 있으면 그걸 조건으로 걸 수 없죠. 예를 들어 제가 한국당 소속으로 있다고 해도 그건 조건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협은 본인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바뀌고 주도 세력이 바뀌었을 때 또 본인이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근데 저는 지금 더군다나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저한테 청원당협을 무슨 재주로 줍니까? 그럼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들께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당원 준다고 하니까 저 저리로 갈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정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박 후보님 면전에 한마디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아마 이제 법률가의 조력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 뒤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다 오픈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신 다음에 솔루션을 갖고 결자해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 오픈하고 상의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불리한 건 빼고 아마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처음에 제가 처벌받는다는 줄 알고 저희 고문 변호사님 15년 이상을 저희 집일까지 다 보는 변호사, 대표 변호사 형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행성에 여행을 가 계시는데 급하게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진짜 높은 처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로펌의 또 한 후배 변호사랑 저한테 해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일이 터진 거다, 이거는. 이미 대외적으로 오픈된 거니까 터진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무조건 진실만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만 말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결자해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엊그제 박 후보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시기 전날 밤에 만났습니다. 똑같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왜 이게 일이 자꾸 점점점 커져서 늪에 진흙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십니까? 결자해지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때는 첫 번째 아까 우리 내부에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세종경제뉴스 이모 그 기자님은 유령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걸 박 후보 측근이라고 썼을까요? 과연?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분도 아마 직업윤리상 취재원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짜로 썼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99% 저는 박 후보님께서 첫 단추를 거짓으로 가는 바람에 뒤가 꼬였다,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만나서 과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저는 이미 엊그제 30날 저녁에 만난 겁니다. 내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언론은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참이고 거짓이다. 이미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가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냈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자해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여기 페이퍼에 드렸습니다만 진정 어린 사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자님들 앞에서 도민 여러분 앞에서 한번 사과를 하신다면 그에 따른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에 따라서 어떤 추후적인 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캠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랬다가 여기 기자회견 하실 때 이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은 이메일로 받은 기자회견문에는 이게 없습니다. 문구가. 뭔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셨겠죠. 이렇게 사과했다가는 다 인정하는 꼴이 돼서 다 죽는다. 뭐 참모들이 그렇게 하셨겠죠.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이게 딱 빠졌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의 득실을 따진다 해도 내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박형국 후보님 선배님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로 가기는 내가 어렵다. 어젯밤에 그건 뭐냐 그러면. 어젯밤에 3명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사과를 하라 말라 한 적 없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반응이 뭔가 있겠죠. 그럼 이걸 저한테 미리 보내온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노코멘트를 하고 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가겠다. 왜 정말 여러 차례, 그게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잖아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쪽 캠프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고 한 기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면 직문 즉답으로 막 나온다는 거죠. 사실 무근이다. 뭐다. 조금 더 생각하고 고려해서 좀 체크해보고 답을 해도 될 것을 마구 빨리빨리 나오면서 이게 호미로 막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기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제 제가 생각해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막 떠들어서 마구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충분히 만날 때마다 별차이지 하십시오. 아이디어를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가 어떻게 줍니까? 당신께서 어떻게 해서 내부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걸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제 농담합니다. 똥을 싼 다음에 뭉갠 다음에 남한테 똥을 묻히려고 그런다. 그 사이에 저는 똥이 많이 묻었습니다. 왜요?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하자가 있는 거냐. 거기에 제가 28일 날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3번째 문건이 왜 도당에서도 화가 나서 오픈이 됐느냐. 3번째 문건, 그러니까 하나, 둘, A, B, C가 줬던 그 문건 엊그제 오픈된 문건을 준 당사자가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저희 측의 인사에. 그 원본 내놔라. 그러니까 마침 그분도 이제 이게 중요하다 싶으니까 카피를 해뒀던 모양이죠. 돌려주면서 그대로 얘기했다가 야 인마 니네가 인마 A, B, C 이렇게 막 돼서 나오다 보니까 신호부는 아예 이거 얘기 듣고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정무부지사? 택도 없다. 가져가라. 그때 당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져가라. 하고 이제 캠프에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미 수많은 마타도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면전에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박 후보님께. 저급하고 비열한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잘 몰라. 물론 박 후보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이 또는 밖에서 호사가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2달이 건넌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옵니다. 이 와중에 단일화 해야지.
단일화해야지. 어떤 분은 제 페이북에 공개적으로 제 페이북 제가 쓴 글 밑에 잘못된 길로 가는 훌륭한 젊은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바로 잡아야지. 제가 뭘 잘못된 길로 갑니까? 제 페이북에 제가 쓴 글 밑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써놓은 글입니다. 별의별 그런 음의 하루 한순간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거의 그 누구랑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 상의하면 소문날까 싶어서 저를 돕는 서울 멤버들과만 상의를 해봤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온다. 그냥 네가 참아라. 그리고 지역 어르신에 대한 도리는 기본적인 건 지켜라. 초지일관 그렇게 왔습니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실이 아닙니다. 자꾸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신호부를 매수한 건 사실이 아니잖냐.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정확히. 그러나 모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체가. 그러면 이쪽은 저기고 이쪽은 이렇게 되고. 매수라는 표현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후보 매수제라는 게 법률용어상 매수체지 아마 제안만 한 것도 이제 매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순간에 제가 또 하나 오마이갓 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참 이게 터지고 첫 번째 만남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만남 때도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조력받은 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 조언 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안 있고 후보 매수체가 나온 상태에서 제가 수락을 하면 뭐 정부비사를 받든 안 받든요. 수락을 하면 그 자체는 이미 수락이 돼서 성립이 된 거다. 쌍방이 다 처벌된다. 법률 자문 받아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마이갓 한 것은 이런 법률 자문 때문에 오마이갓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가 형사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수도 없이 수십 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본인에게 단일화를 해달라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해법으로 이 결자해제 해법으로 본인에게 단일화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뭐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저희 내부에 들으신 분 딱 한 선배님께 이 게임은 서울 가본 놈과 서울 가보지 않은 놈의 게임이다 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선관위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는 변호사의 조력도 있었지만 그를 떠나서도 이미 뻔히 불거져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경국 후보님이 처벌을 받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하는 것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이번 선거만큼은 정책 선거로 가겠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고 심지어 야 뭐 젊은 놈이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한 방 없어? 큰 거 한 방? 수도 없이 들었고 이미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진짜 큰 거 한 방은 저의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이 6월 13일을 앞두고 급상승을 해서 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감사드리게도 KBS 토론 이후에 그런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 뭐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젊은 놈이 똑똑하고 뭐 괜찮다 나름 괜찮다 등등까지 잘 가고 있던 와중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 진흙탕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 마지막 문구에 써 있는 게 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기획서를 비롯한 루머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일각에서 구구한 억측들이 나돈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했다는 뜻을 읽힙니까? 자기네가 했다는 뜻을 읽힙니까?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배웠을 때 저한테
사실대로 제가 다 오픈했을 때 그러면 기획설이라든지 이런 걸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박 후보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제가 면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를 면전에 두고 할 소리입니다. 그 자리에도 물론 한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 그 다음에 입장문 드렸듯이 많이 서글픕니다. 한 젊은 정치인이 또 충북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뜻을 고추 세우고 매일 3시간 반씩만 자면서 100일을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설사 제 속마음에는 진짜 꼴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제 가진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근데 아마 상대 캠프든 박 후보님이든 저를 우습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를 우습게 보셨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께서 제가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제 발로 입술을 깨물고 한 번도 욕 안 하고 나갔을 때 그 심정이나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저는 과소평가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적당히 가다가 저놈이 때려치겠지, 자빠지겠지 등등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면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 후보님께. 제가 그렇게 한국당 서럽게 제 나름대로 서럽게 나오면서 나올 때는 과연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떻게 제가 리싱을 펼치겠다. 많은 분들은 격려해 주시고 조언 주십니다. KBS 토론하던 날 수많은 한국당 분들이 아우 저 신용환이를 공천했어야 되는데 했다라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더 이상 아직도 저는 박 후보님께서 결자해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거나 잘못된 길로 진흙탕으로 가지 마시고 첫 번째 전제가 됐던 본인들 입에서 본인들이 언론에 흘렸던 그 첫 단추부터 다시 깨시고 정직하게 결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이미 예고했지. 근거 없는 루머나 기획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지역 정치가 멍들고 대한민국 구태로 각인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기서 설명을 하시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설명을 이제 하시느라고 정무부지사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전문가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개방형직체를 활용한다면 정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는 원론적 언급도 있었습니다. 과연 둘이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과연 둘이 마주 앉아서 개방형 직체를 활용해서 정무부지사를 예를 들면 정무부지사로 네가 개방형 직체로 들어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서글퍼지지 않기를 간곡히 박경국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이 사법당국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히 또 제가 제 스스로 제 말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제 말에 책임질 수 있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에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의문점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큰 부분 반응을 하겠습니다. 부담되지만 하나 부탁 올리겠습니다. 언론에 그대로 누구든지 이제 공평하게 쓰시다 보니까 양비론으로 비추는 거 맞는 것 같고 제 자신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신용환이 저놈이 뭔가 하자가 있겠거니 하고 꽤 많이 추측들이 올라와서 실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 그동안 깔끔하게 이미지 왔는데 왜 그래?
여기 충북도청에 공무원으로 계신 선배님들 또 도산하기관의 선배님들께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100% 진실이 규명됐다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느끼신 대로 이제 선거전이 열흘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진흙탕으로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이제 제 손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놈, 뜻을 고추 세우고 가는 젊은 놈 한번 잘 제대로 봐주신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라는 정도의 것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왜 후보님께서 선거에 승리하시고 나면 공동지방연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쓰리고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개방형직제가 논의됐다. 단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혹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논의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후보님도 그렇고 지방정부 연대로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전혀 혹시 상대 측이 제 공약을 네. 보고 스터디까지 해주셔갖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영광인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개방형직이라든지 아까 제가 거꾸로 상식에서 여쭙잖아요. 둘이 앉아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27일 이후로는 한 번도 그쪽에서 추가 뭐 제안이나 뭐 만남이나 28일 날 배웠고요. 그 다음에 30날 배웠습니다. 아까 날짜 다 말씀드렸습니다. 30날, 그러니까 31일 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셨고 그 전날 밤 11시 10분에 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기사 나기 전에 세 번을 만나셨고 기사 나기 후에 세 번을 네, 만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사 나기 전에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전혀 정치 얘기가 없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네. 정무부 지상경제부사 지혜를 계속 받았던 네. 거고 또 강유변장도 그때 지혜를 같이 네. 받았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기사가 난 이후에는 27일, 28일, 30일 세 번째. 26일 예. 26이 토요일입니까? 그럼 토요일 26이 맞을 겁니다. 그 신원관 후보랑 충주 그 시의원 개소식에 제가 갔다가 만났으니까요. 26일, 그 다음에 28일, 30일 그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26일 맞습니다. 네. 이때는 세 번 다 결자 해제하기로 말씀하셨죠. 저는 초질관 노코멘트고 결자 해제하십시오. 그거는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를 어떻게 해서 뭐 해코지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바랬다 그러면은 만날 필요도 없죠. 그냥 가만 있으면 되죠. 만나서 제가 뭘 해드리겠다고 뭘 만나겠어요. 그래도 이야기라도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정말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다 그랬습니다. 자, 후보님께 다음 일정 있어요. 방역원과 하나만. 네. 그 처음 만났을 때 이제 17일 날인가요? 네, 17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 처음에 하는 두 번째 두 말. 번째. 박 후보 측에서는 내가 사퇴를 전제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고 신 후보께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이게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다무 단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좀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이게 도의적인 것보다 이제 법적 위법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검찰에 박 후보님이 사퇴를 하면 신 후보가 사퇴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워딩이 좀 있었나요? 그렇게 사퇴를 하면 뭐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은 뭐 제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네가 경제를 맡아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뭐를 하면서 이게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도 그렇고 제 선배한테도 하면서 그게 어떻게 상생이냐 그러면 제가 도지사를 맡고 본인이 부지사를 맡으면 그건 상생이 아니냐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걸 제시했다는 뜻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경제부지사 줄 테니까 너 사퇴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왜 꺼내요 그러면. 일단 구체적 자리 자체가 나온 게 이제 문제라고
제가 변호사 저기를 들으니까 그러는데 뭐를 제의한 것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줄 테니까 사퇴하라지 그 말이 뭐 제가 설명을 달든 안 달든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너 계속 나랑 같이 경쟁하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후보님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거기 때문에 네네. 한쪽은 했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게 뭘 아니다라고? 아니, 저한테 그 제안한 거 맞다고 하던가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일정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제가 아니, 거꾸로 아니, 여쭤. 그 얘기가 아니라 그쪽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신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 같은 것도 별도로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말에 책임은 제가 확실히 진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병시형을 물어보는 거 그런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냐라고. 그것은 노코멘트입니다. 혹시 네. 녹취 자료가 있다는 노코멘트. 초지일관 제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박 후보지에서 주장하는 단일 후보 발표하는 시점까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후보로 단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과연 제안을 부분은 했겠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 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문서는 제가 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던 문서입니다. 얘기만 딱 듣고 거기 정무부지사 뭐 있다고 해서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전해오던 차였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일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자꾸 비비 꼬고 이 문서에 대한 답을 하기 거기 보면 뭐 경선을 하고 뭘 했었죠. 하나 빠졌네요. 제가 여기다 쓰지도 못했네요. 마지막에 다시 양측의 대표 두 분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TV토론 1회 여론조사기관 3개 선정해서 여론조사 그때 이미 저는 지지율이 2% 뭐 이렇게 나왔다고 MBC에서 보도했을 때입니다.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 2.1%에 저는 충북 8개 군에서 빵입니다. 제 지지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럴 때 저는 오케이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토론 한번 하고 여론조사 3개 기관 하자. 근데 상대 측에서 시간상으로 어렵다라고 일단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거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한 5월 20일경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박 후보님께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뭐를 어디까지를 했었느냐. 예를 들어 박 후보님 기자회견에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저에게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제안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안 했다고 하시던가요? 그게 사퇴를 전제로 하든 아니든 혹시 그 말씀이 있으시던가요? 그거 자체도 안 했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서로가 내가 하면은 서로가 그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거는 뭐 저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제가 정무부지사를 하세요라고 제안할 일은 없고요. 아예 없고요.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농담 말씀드렸잖아요. 상생이라고 하니까 왜 그것만 그러면 상생인가? 본인이 저한테 양보를 하면 상생이 아닌가? 지금 누가 양보를 하고 말고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특정 직위를 거론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럼 그 법적인 문제가 된 그 직위를 논의한 게 있느냐 없느냐는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그 측근이라는 분 누군지 모른다고 다 하시니까 뭐 언론가에는 파다하게 소문은 누구라고 다 있긴 하던데 그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어쨌든 인터뷰를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촉발이 됐지. 저는 제가 그 미팅 자체를 직접 만났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제 입으로 확인드린 건 공식적으로 확인드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럼 최초 오픈집 만남 때의 그 후보님 단일화 프로세스는 뭐였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박 후보님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만났습니다. 진짜. 그 뒤로 계속 그냥 저는 그때 딱 마음은 이거였죠. 제 살아온 얘기하고 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진정성 있게 호소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정도의 마음으로 제 진정성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저는 준비한 게 작년도 초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제가 충북 구석구석에 현안
물론 뭐그 몇십 년 되는 고정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스터디할 건 스터디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 하고 뭐 그런 정도죠. 진심 어린 모습을 보이자 뭐 이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뒤로는 이제 대체로 듣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런 서로 이제 뭐 그냥 편안하게 좀 어렸을 때 큰 얘기, 형제들 얘기, 뭐 오남매 장남 뭐 이런 얘기 이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일정에 계셔가지고 하여튼 이제 오늘 그래 그만. 그거는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저는 전화 받고서 그 처음에 시끄러운 데서 그 개소식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무슨 범법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한 요 자체가 그 선거법상 그렇다는 그 시기에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6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빨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제한이 있다는 그런 그 제한한 제가 이제 저는 거부를 한 놈이니까 제한한 측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일정 때문에 그 선관위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사에. 선관위 이제 당연히 제가 양심에 따라서 했죠. 그러면은 그 검찰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간단히 말해서 선거 전에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선관위 조사에서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검찰로 넘어가 보니까 검찰은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억울함을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선관위에서 간단히 말해서는 이거 밝혀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은 선관위 차원에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저는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증 자료가 추가로 공무원이랑 상의하셔서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는 안 dokument라고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에서는 뭐 갖다 제출하시거나 뭐 손동원액을 끌어가시는 그런 거 그건 없죠.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도큐멘트 하겠습니다. 일종의 뭐 수사로 넘어가 있으니까